여러분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도 혹시 질문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주연님께서 DSR 완화 언제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DSR 완화가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젤3 협약 때문에 금융 규제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DSR이 아마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정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DSR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왜? 그때는 대출을 전부 다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위기 속에서는 그걸 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위기를 이제 기회로 위기를 좀 더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DSR을 또 완화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당분간 1, 2년 안에 될 문제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 가볼게요. 청주에는요 어디가 대장이에요? 청주가 어디가 대장입니까? 자, 청주가 대장은 여기에요. 복대동 두산이부 GLCT. 이때 2019년도에 서울이 좀 쉬어갈 때, 네. 매매가 3억 5천에 전세가 2억 9천이었습니다. 이때 올랐었죠. 얼마나요? 네. 3억 6천이 거의 2배가 됩니다. 2배가 되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1% 떨어졌고요. 자, 이때 고점에 보세요. 10개나 팔렸죠. 정확하게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딱 오르기 직전에 사서 고점에 팔았다고요. 이분들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키했죠. 네. 왜? 75명의 투자자가 들어갔는데, 때로 들어갔으나, 결국 팔고 나온 사람들은요, 10명입니다. 10명. 그러면 나는 이때쯤 들어가는 거예요. 2019년 초, 어두울 때, 3억 7천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2년 된 시점? 이때 나는 아주 편안하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선진입한 사람 보세요. 7명이 팔았습니다. 선진입했던 사람들 7명이 팔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하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투자는요, 선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그런 시기 있다면요. 자, 보세요. 70건이 넘는, 75건이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75명의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때 보세요. 2019년 2월 7건 7명이 경쟁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냥 본인이 제일 좋은 물건 들고 가가지고 이때 판 겁니다. 2년 되자마자 경쟁도 없이 그냥 판 거예요. 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자는 왜 자꾸 남들 다 들어가는 시점 이때 들어가서 고생을 하냐고요. 물론 이때 들어가도 돈을 안 벌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세요. 2년 됐는데 2년 됐어요. 2년이 자 올라서 기분 좋죠. 올라서 기분 좋아요. 근데 계약 갱신 청구권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세입자 내보낸다고 말도 못하고 거짓말 못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말도 못합니다. 나는 왜? 서울에 사니까. 세입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서울 사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고발할 겁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겁먹어가지고 하다가 5% 올려주세요. 제가 더 살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가 수익률 깎아먹죠. 깎아먹습니다. 네. 세입자는 웃고 난리 났어요. 네. 웃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선진입이 중요하다고요. 청주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가 주로 몰려있는 아파트로 가볼까요? 자, 제가 요거 개신주공 1단지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개신뜰한채 죄송합니다. 여기 아닌데 위에 개신주공 여기 1단지 뜰한 채죠? 2단지 뜰한 채구나. 네. 자, 제가 2020년도 이때 주변 지인들한테 청주를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2020년도 8월 이후에 이때 청주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청주를 이때 매수하라고 했을까요? 매수하라고 했던 이유. 당연히 공시가 1억 이하였어요. 네. 갭 보세요. 갭이 없잖아요. 무갭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어요. 왜? 하락기 때 안 팔려서 소유자들이 세입자 내보내고 리모델링한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땡큐 하고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쭉 올라갑니다. 네, 쭉 올라가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때도요. 전세 끼고 매도가 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런 기회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이때 갭이 없잖아요. 네, 갭. 2011년도에. 어때요?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은 법. 몇 년 하락했어요? 4년 10개월 동안 하락을 합니다. 또 다시 4년 10개월 동안 하락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2024년까지는 청주가
하락할 거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 자, 오송. 밑에구나. 네. 오송에 보시면은 오송 파라곤시티 있죠? 요게 자, 입주 시기 23년도에 2415세대 입주 아주 6월달에 자 24년 4월에 1673세대 네. 또 이게 임대이긴 하지만 24년도에 또 3차가 입주를 합니다. 25년도에 요것도 입주하고요. 이런 대단지가 한방 입주하잖아요. 그럼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진짜. 왜? 대규모 단지고 오송 이쪽에 일자리가 풍부하잖아요. 일자리 풍부한 이 산업단지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 대규모 입주한다? 구청주 박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청주는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큽니다. 네, 커요. 자, 수곡동에 산남주공 1단지라고 있어요. 제가 21년도 이때 21년 초반에 그때 라이브 시작을 했을 때 요때 많이 매수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해서 좀 꺾였어요. 네. 근데 또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산남주공 1단지는요 재건축이 가능한 5층 이하짜리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갭이 좁혀지는 시기가 옵니다.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자, 아무튼 간에 이 청주란 지역은 또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나라스님께서 동탄 가고 싶습니다. 동탄 가볼까요? 제가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 동탄 이야기 들었어요. 동탄의 대장이 어딥니까? 동탄2 한화 꿈의 그림. 네. 자, 꿈의 그림 가볼까요? 자, 보세요. 퐁퐁남들이 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동탄입니다.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자, 2015년 입주해가지고 5억 8,700 비과세 되는 시점에 5억 8,700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 6억대에 17건이 거래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배 넘게 상승하죠. 자, 3년 6개월 동안 오를 동안 기회를 계속 줍니다. 자, 요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2년 되죠? 2억 9,500, 그 3억이 올랐죠? 네. 그 다음에 또 3년 기회 많이 줍니다. 네. 이때 6억 3,300. 근데 이때 보세요. 기회를 주신 분들. 네. 요때 또 많이 매수했죠? 요때 2년 되자마자 매도하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점점점 이때는요 팔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털고 나가고 못 봤죠? 근데 요때 많이 털고 나갔어요. 요렇게 요분들이 위너죠. 털고 나갔으니까요. 6억을 벌고 나가십니다. 6억을요. 네. 전세가 매매가 갭이 얼마예요? 이때 갭이 이래요. 2017년도 갭이 1억 3,500입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매매가를 상회할 만큼 전세가가 오르지는 못해요. 전세가 보세요. 낮잖아요. 네. 이때쯤 되니까 이때까지 들고 있던 분들은 물론 내가 샀던 금액보다 전세가로 퉁 쳤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까지 보세요. 전세가 상당히 매우 낮잖아요. 매우 낮아요. 20년 8월 달에 자 보세요. 뭐가 나타났죠? 계약갱신청권. 이게 오르죠. 계약갱신청권 오르고. 그러나 쫙 올라가잖아요. 전세가가 100%가 올라갑니다. 2배 올라갔던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동탄은요. 어때요? 많이 오른 만큼 200%가 오른 만큼 하락은 30% 일어납니다. 아마 더 빠질 거예요. 왜 더 빠질까 생각할까 제가? 동탄이 왜 더 빠질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강남이 서울이 노동하기 시작을 했다가 하락이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여러분 강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이 네. 그 유명한 강남의 네. 자 강남의 아파트 가격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에 네. 상승률 적고요.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빠집니다. 헬리오시티 마찬가지로 빠지잖아요. 네. 자 당연하죠. 기자님 당연해요. 고덕의 아파트 많이 생기는 건 평택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평택 입주 물량 상당히 많아요. 강남이 이제 하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 어디로 갈까요? 판교 하락으로 다 이어질 겁니다. 판교요. 자 1월부터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한 단지 많죠? 네. 점점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2 판교라고 했던 동탄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탄. 네. 보세요. 많이 빠지죠? 대부분 빠지잖아요. 대부분. 앞으로도 저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 될 거라 생각해요. 네, 계속 될 것이다. 고점 대비 50%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요. 수도권에 입주 물량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왜 많냐? 자, 향후 3년 동안 보세요. 늘어나는 거 보세요. 세대수가 늘어나는 거. 의왕에 6,300세대 공급이에요. 수지 268 적지만 기흥구에 3,400. 영통구 수원 보세요. 수원 엄청나죠? 용인 처인구, 오산 밑에 평택 28,000세대 20% 증가합니다. 안성까지. 자,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진천군 이 몇 퍼센트요? 11,000%? 장난 아니죠. 동남구, 천안, 아산 다 많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전세가가 다운되고 같은 경우 월세 수요가 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다운된다는 겁니다. 네, 입주 물량도 많고요. 더블 혜택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매매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23년도 8월까지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동향은 제가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젠틀권님께서 네, 요즘 유튜브에서 네, 대구 무조건 들어가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언제 시점을 중요한 거죠, 시점이. 네, 그게 지금 당장 들어가라 한다? 그건 진짜 땡입니다, 땡. 자, 용인도 한번 봐주세요. 용인도 보세요. 처인구 입주물량 많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해요. 네. 자, 그리고 네, 나라시님께서 화성 봉남도 난리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023년도 정도면 대충 전국 지역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게 되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행복님, 초금매를 잡아야 하는 건가요? 더 기다려야 하나요? 더 기다리세요. 금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가격은요, 내가 저렴하다고 생각한 가격대에서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점,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은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관심만 가지면 그 바닥이 언제인지 압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 온갖 규제 다 완화해 준다니까요. 내가 사면은 언제 팔아도 양도세 100% 비과세 해줄게, 이런 구간이 나온다니까요.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내년에 땡땡 지역은요, 내년 8월 이후에 선진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라시님, 네, 슈퍼챗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 합니다. 네, 어제도 했었고요. 네, 멤버십 전용 방송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저와 같이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땡땡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카카오 스터디 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전님 반갑습니다. 동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미전님께서 세종이 다시 상승기로 돌아서면 그 옆에 있는 공주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데요. 당연하죠.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대전의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 많기 때문에 세종은 실거주라면요, 올해 매수하는 게 맞아요. 네, 올해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왜? 세종은 올해 박앤 세일이 끝나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이 전세가가 서서히 상승하겠죠. 왜? 세종은요, 월세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전세가가 너무 저렴해요. 네, 너무 저렴하다니까요. 그런데 대전이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대전 보세요. 대전이 24년도에도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는요, 세종은 잠잠할 겁니다. 투자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실거주가 아니라면 세종을 살 수 없습니다. 전세기고 매수를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행복님께서 옛날 이율 생각하면 금리 높은 게 아니라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 혼란스럽네요. 그쵸? 급격하게 올랐다. 요 점이 팩트가 아닐까요? 여왕개님 반갑습니다. 네, 자, 행복님께서 어떤 지역에 금매 찾는 글이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나요? 네, 금매요? 저는 그 금매가 과연 쌀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시흥시 100호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3억대 나올까요? 시흥시. 자, 100호 가볼까요? 자, 송도의 건너편입니다. 제2 송도가 될 것이라고 100옷을 많이 띄웠던 이 망할 놈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송도가 박살나니까, 네, 박살났죠. 네, 자, 우리 감사님 저기 좀 뺄게요. 네, 이상한 사람이라서.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00옷도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아요. 100옷 신도시가 있고요. 그 옆에 정왕동 이렇게 있죠. 가시면은 어때요? 100옷의 한라비발디, 제가 좀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네,
자, 금액도 볼게요. 자, 2018년 2월 달에 입주를 시작했고요. 2018년 한 6월 달에 3억 4천이었는데 어때요? 2배가 넘게 갔죠. 4억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때 샀던 사람들이 네, 과연 언제 팔았을까요? 이때 많이 팔았던 거예요. 네, 이때 2년 비과세 되자마자 많이 털고 나왔습니다. 왜? 상승이 더 좋은, 더 입지가 좋은 송도로 넘어갔어요. 이분들이 시흥에 100호 살다가 안되겠다, 네, 안되겠다, 다리 건너서 가자 라고 해서 송도로 넘어가서 많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20년도에 갈아타기 잘한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천재인 줄 아는 거예요. 네,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거래량은 대박이다 8억 10억 간다 라고 했다가 2021년 9월 기점으로 30%가 빠집니다. 네, 30%가 빠져요. 자, 시흥은요, 입주물량 어때요, 여러분? 시흥 어때요? 입주 물량이 내년에 5,800세대가 있습니다. 시흥 인구 대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죠. 네, 조금 있는 편이죠. 입주 물량 없지만, 하지만 송도 근처 인천 입주 물량 많죠. 그 다음에 용인, 수원, 오산 등등등등 경기도 전체 입주 물량 많기 때문에 시흥도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수도권은요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빠지잖아요, 지금요. 근데 본인의 순자산 공개해놓고 순자산의 금액을 수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니 60억이라며요. 몇 달 전에. 작년에 60억이라며. 지금은 30% 빠졌으니까 순자산 42억으로 해야죠. 수정을 해야죠. 왜 수정을 안 합니까? 예?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동산 파는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은요, 갑자기 자기의 순자산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부자대장님, 부산 수영구 광화 애들 팔려고 내놔도 안 팔려. 당연히 안 팔리죠. 예. 비싸게 내놨으니까 안 팔리는 거고, 금매가는 안 팔려요. 예. 제 개인적 생각, 기왕에 안 팔리는 거 그냥 들고 가세요. 네. 들고 가시고 그냥 한 채를 다른 쪽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회복길 노리는 게 더 낫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전세 끼고 절대 안 팔려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올랐잖아요. 부산은요, 전세가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34평. 네. 22년 7월 달에 7억 6천에 거래가 됩니다. 광안 앱들. 네. 전세 얼마예요? 4억 7천. 근데 7억 6천이 금매해서 그렇지 3억 5천이 들어갑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이거 광안 2구역 재개발이든 광안 자이 아파트든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네? 15억, 16억, 20억 간다 했잖아요. 네? 15억, 20억 간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14억 하나 찍고 거래가 안 돼요. 아니 1년 넘게 거래가 안 됩니다. 1년 넘게. 누가 사냐고요? 안 사요. 네? 안 산다고요. 입주할 때 매수하면 돼요. 이런 거 광안 2구역 재개발. 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부산 전세가 쌍용 애가 보세요. 금액대. 네? 자, 14억 갔다가 어때요? 빠지잖아요. 네. 전세가 어때요? 4억 7천이에요. 아니 그렇게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라면서요. 전세가 4억 7천이 말이 돼요? 5억이 안 넘는 게? 예? 부산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 전세가가 너무 낮습니다. 갭이 4억 6천이에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4억 6천이라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더 빠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좋아요가 100개 안 넘네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유주인님께서 대구는 구축도 투자 괜찮을까요? 신축이 워낙 많아서 많이 빠졌다 해도 상승 여력이 될 수 있을지. 그래서 더 많이 빠지는 내년 8월 이후에 알아서 하나 골라 가시면 됩니다. 행복님, 세종은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자, 담보대출 받고 들어갈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종이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요. 왜? 갭 완전 대폭락하고 있잖아요. 대폭락.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1월 6일 일요일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삼성님, 안심대출 확대되면 부동산 상승하네? 아니요? 네. 그건 상관없고, 제가 오늘 제목에 뭐라 적었죠? 뭐라고 적었어요? 숨통 제대로 트입니다. 그냥 숨통을 트인다는 거예요. 대출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11월 6일 일요일 방송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곧 제 채널의 성장,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 같은 방문이 상당히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한 주도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방송을 모두 마칠게요. 감사합니다.